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정치부 기자 30년 경력으로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오늘은 제가 청와대를 좀 장기간 출입을 했는데 한 10년 정도 출입을 했습니다. 청와대 출입하면서 겪었던 에피소드, 해프닝이죠. 하나 소개해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대통령들이 해외 순방을 가죠. 해외 순방을 자주 가는데 갈 때는 대통령 전용기, 그러니까 특별기, 그전에는 뭐 임대차 해서 빌린 전세기지만은 지금은 전용기, 그것도 임대차로 빌린 전용기를 타고 가죠. 그리고 인천공항으로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성남에 있는 군공항을 통해서 이륙하고 착륙합니다. 그런데 보통 대통령이 한번 해외 순방을 가면은 뭐 수행원, 경호원, 수행기자단 해서 한 비행기 한 200명 이상, 200명 정도가 타고 가죠. 그런데 이 성남공항은 이 세관 검사가 느슨했습니다. 과거에 세관 검사가 느슨했어요. 그러니까는 기준치를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준치를 좀 초과하는 그런 물품을 사가지고 와도 그냥 세관 검사가 느슨하기 때문에 그냥 통과가 되곤 했죠. 지금은 아닐 겁니다. 과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세관 검사가 대폭 강화가 됐습니다. 일일이 수행원들 또 기자들 이 물품까지 일일이 다 검사를 하고 뭐를 사가지고 오는지 그것을 다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자들 사이에 나온 것이 이것도 대통령 레임덕 때문인가? 그전에는 느슨하게 하다가 세관검사를 강화하니까는. 왜 그 말이 나왔냐면은 그것이 그때 당시 대통령의 해외 순방 임기 중에 마지막 해외 순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임기 말에 레임덕, 그러니까 권력 누수 현상이 찾아오는데 지금 세관검사가 강화된 것도 대통령 일행의 세관검사가 강화된 것도 이거 레임덕 아니야?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그만큼 이 레임덕 통치권 누수 현상이죠. 통치권 누수 현상은 임기 5년 대통령들은 보통 임기 1년이나 또는 1년 반 정도 남겨두고 그러니까 통치권 누수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특징은 뭐 한 몇 대까지가 됩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일단은 차기 대권 후보군들이 급부상합니다. 급부상해서 이 본인들이 그러니까는 한국 여당 의원들이 그 차기 대권 후보군에게 줄을 서죠. 줄을 서서 여당 의원들이 청와대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속출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사정기관들이 차례로 정권과 등을 돌립니다. 그래서 정권과 등을 돌리는 순서도 이렇게 해자가 되는 게 있습니다. 뭐 대체로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가장 먼저 등을 돌리는 것이 사정기관 중에서 검찰, 그 다음에 경찰, 그 다음에 국정원, 국세청 이 순으로 이제 등을 돌린다. 그런 이야기들이 정치권에서 나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정권 안에서 이너서클들끼리 티격태격합니다. 권력 암투를 벌이는 것이죠. 권력 암투를 벌이는 임기 말 되면은 물론 임기 초반부터 그런 것이 있지만 임기 초반 중반까지는 다 이게 감추어지고 있다가 임기 말 되면은 그것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대통령 눈치를 별로 안 보는 거죠. 권력 이너서클 안에서도 티격태격하고 암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공직사회가 기강이 해이해지고 복지부동합니다. 그리고 공직사회에서 불만을 막 털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런 특징들이 레임덕의 특징인데, 자, 문재인 대통령 제가 1년이나 1년 반 임기 앞두고 레임덕이 시작된다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지금 임기 절반도 오지 못했는데 벌써 레임덕을 겪는 듯한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현상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죠. 자, 지금 차기 대권 후보군이 급부상한 것은 아닙니다. 급부상한 것은 아니지만은 정권 안에서 이러다가 임기를 못 채우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또 심지어 지금 민심이 너무 흉흉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체제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여권 안에서 여당 안에서 특히나 뭐 일본과의 경제 전쟁이나 이 남북 문제 또 한미 관계 이거 어느 것 하나 경제 문제 풀리는 것 하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만이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여권 안에서.
그리고 또 사정기관, 뭐 사정기관은 잘 아시다시피 검찰, 믿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죠. 이 수사의 끝이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정기관이 정권을 향해서 이렇게 수사를 시작을 하면은 이것이 계속 파급이 됩니다. 파급이 돼서 지금은 조국 게이트 이렇게 통칭이 되지만은 이것이 파급이 돼서 권력형 비리가 또 모습을 드러내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권력형 비리 이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쨌든 레임덕을 재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당 의원 말씀드렸는데 여당 의원은 뭐 아직은 좀 청와대에 충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년 총선 또 공천권이 청와대가 행사하는 건 아니지만은 영향력을 행사하죠. 뭐 그거 눈치 보느라고 아직은 청와대를 공격을 안 하고 이번에 조국 사태 때도 그 조국을 옹호하는 그런 의원들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옹호를 하고 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박용진, 금태섭, 김혜영 의원 조국 사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을 상당히 비판을 했습니다. 조국도 비판을 하고.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뭐 소신파 3인방, 박용진, 금태섭, 김혜영, 소신파 3인방 이렇게 부르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의 힘이 떨어져 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여기서 물꼬가 터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어떤 이너서클 안에서 좀 또 갈등이 생기는 것, 이것은 뭐 지금 가장 최근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현종 국가안보실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 순방 중에 해외 순방 중에 그 영어로 싸웠다고 하죠. 영어로 싸웠다고 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뭐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뭐 이너서클 안에서 드러난 거지만 드러나지 않은 것을 놓고는 또 여러 가지 말들이 들립니다. 저에게도 들리는데 가령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기 사람들을 심으려고 하는 지금 정권에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사람들을 심기 위해서 서로 충돌을 벌이는 그런 현상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직기각 회의 부분인데 뭐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죠. 외교부의 뭐 의전 실패 또는 뭐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 누출 이런 것이 있었지만은 지금 정권 중반이라고 믿기지 않을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가 일본의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문재인 정권을 모시면서 날마다 실감하고 있지만 솔직히 이해하기 어려운 구석이 있는 정권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정권이다. 현직 공무원이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상당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 몇 가지 제가 동의를 하기 때문에 간단한 것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외교부 관계자가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했던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추석 연휴에 청와대에서 지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상쾌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지시가 오지 않아서 상쾌하다. 그러니까 추석에도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은 권력 투쟁에 몰두하는 청와대 또 법무부 대검찰청 그 정도인데 우리는 권력을 가진 게 없으니까는 편안하게 추석 휴가를 보낼 수 있어서 상쾌하다. 현직 공무원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뭐 깊은 고민을 했다, 밤잠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청와대 대변인이.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외교부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명 여부를 놓고 고민한 게 아니라 임명하면서 어떤 변명을 붙일지 고민했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조국 장관이 차기 대통령 후보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 공무원은 개인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을 모시며 날마다 실감하고 있지만 솔직히 이해할 수 없는 구석이 있는 정권이다. 현재 공무원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공무원이 어떻게 보면은 용감하게 일본 언론과 인터뷰를 해서 이야기한 거지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 아마 상당수일 겁니다. 그것은 임기 말 레임덕이 나올 때나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리고 뭐 그 밖에도 이 레임덕을 재촉하는 일들은 많습니다. 뭐 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릴레이 삭발을 하는 거야 뭐 대유투쟁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조국 사태에 대해서 조국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 선언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대학 교수들 시국 선언에 동참한 대학 교수가 무려 2,300명이 넘어섰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때 시국 선언한 대학 교수들보다 숫자가 더 많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레임덕을 재촉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제가 저 역대 대통령들을 많이 취재를 해봤습니다. 임기 중에도 해봤고 임기 말에도 많이 해봤는데 레임덕의 마지막 징조는 대통령이 독선적으로 국정을 운영합니다. 내려올 때 얼마 안 됐으니까는 아주 고집불통이 됩니다. 참모도 말도 안 듣습니다. 참모들이 제대로 건의도 안 합니다. 그리고 짜증을 아주 섞인 그런 국정운영으로 합니다. 독선적, 남 말 안 듣고. 조국, 그 논란이 많은 조국 임명, 강행. 그것이 제가 볼 때는 대통령들이 임기 말에 나타나는 독선, 그것의 전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임기가 절반도 안 돼서 찾아온 대통령의 레임덕.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의 자업자득입니다. 그렇지만은 아직 임기가 2년 반 이상이나 남았는데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정치, 경제, 사회 모두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목근의 혼술이었습니다.